네, 자, 오늘 이번 코너는요, 저희 이제 박영미 기자의 영미의 인생가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특별한 사람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먼저 코너지기와 인사부터 나누고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기자님,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네. 대철호신문 박영미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봄에 뭐 했냐고 안 물어보시죠? 아, 궁금한 게 아까 제가 우리 젊은 청소년과 봄 얘기하고 벚꽃 얘기하니까 막 갑자기 그 추억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때 그 벚꽃 폈을 때 봄에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영미 기자님은 그때 뭐 하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내년이 되면 마흔이거든요. 그래서 마흔이 되기 전에 그 20대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국토대장정이라고. 그래서 부산까지는 못 가도 부안까지는 한번 걸어서 가보자 해가지고 네. 했는데 부안도 너무 먼 거예요. 하루에 가기에는. 그래서 하루에 가시는 하루에 그걸 네, 다 네. 부안까지 그래서 가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약간 미니 국토대장정으로 제 어. 나름대로 지어서 그럼 제가 사는 태어난 곳이 김제거든요. 네. 그래서 군산에서 김제까지 걸어가 봤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딱 4월 16일 날 갔으니까 벚꽃이 정군산도로에 정말 펴 있을 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7시간을 걸어가지고 김제에 도착했죠. 그날. 그래서 발이 다 까지고 발톱이 이런 경험이 너무 좀 특별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일본에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서? 아니 같이 가는 함께 한 언니가 있어가지고 언니구나. 네. 네, 서로 이제 2시간 이후부터는 서로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20대에서는 이제 생각 못 하셨을 그런 네. 일이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냥 네. 겁 없이 했는데 이제 다음에 또 하라면 겁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그 거리를 짧게 잡았으니까 네, 김제까지. 김제까지 가기를 참 28km 요. 잘했구나 생각이 들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한 4만 4천 보. 아, 많이 건- 걸으시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올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네. 저의 나름 업적입니다. 봄의 시작을 또 그렇게 하셨네요. 네. 나중에 소장님 혹시 그럴 생각 없으시죠? 아니, 전 그렇게 아니에요. 걸으면서 음파 정도만, 산책 정도만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알겠습니다. 길에 자. 청년이 있으니까 그러면 길을 걷는 청년들도 좀 요즘 있으면 많이 걸으시는 것 많이 같던데요. 걸어요? 네, 많이 네, 걷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네. 저는 가끔 짧게. 미니 미니 국토대장정처럼. 국토. 네. 네. 아니 그 이름도 좋은 것 같은데요. 미니 국토 대장정 네. 해가지고. 서천까지 걸어가기. 네, 뭐 이런 거. 짧게. 좋네요, 좋아요. 네. 네.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아지고요. 뭔가 냈다는 그 뿌듯함, 성취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리하고 상관없이 내가 해냈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들이 더 클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했는데 다른 것도 그렇죠. 못하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올해는 좀 더 계획들을 그럼 더 많이 세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방송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영미의 인생가게 오늘 어떤 분들 만나고 오셨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는 감동 실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한 사람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러한 결과물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게 솔직히 놀라웠고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다고 하고요. 이제는 군산의 정식 향토 문화 연구가가 되신 이상훈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향토 문화 연구가 사실은 제가 약간 이름이 생소해서 네. 어떤 거를 연구하시는 건지 지역의 어떤 일을 역사 하시는 건지? 문화를 연구하시는 네.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이상훈님이 책을 만드셨는데 이 책을 보시면은 네. 제가 갖고 왔는데 상당히 두껍죠. 아, 성씨네요. 네, 네, 성씨요. 군산 마을의 성씨. 클로즈업 한번 해주실래요? 네, 책 좀? 한번 자세하게 보여주시겠어요? 엄청 두껍습니다. 이게 상하로 나눠져 있죠. 성씨 네. 책이네요. 이거를 한 사람의 그 열정과 노력으로 혼자 하신 거예요. 예, 혼자 이렇게 만드신 네. 것 같아요. 책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군산 마을의 성씨라는
책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총서인데요. 군산의 11개 읍면을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발간을 했고요.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씨를 분석해가지고요. 네. 점점 쇠약해져가는 토박이 성씨를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음. 상 한 권만 무려 350페이지에 달하고요. 네. 사진까지 있고 뭐 옥봉리 계산마을, 마을 남동마을 일일이 다 찾아가시면서 하셨고, 이 책은 이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개건 큐레이터로 활동하시는 이상훈님께서 혼자 만든 첫 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첫 저서인데 되게 어려운 걸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렵고 수집과 기록과 채집과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본인도- 자료 수집만 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이 자료 수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0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군산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성씨와 관계된 비석, 제각 등을 자연스럽게 적하고, 그 군산의 성씨에 관심을 가졌던 그 집성촌 마을이 있대요. 거기를 네. 찾아가셔가지고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고 집안의 이야기를 듣고 족보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부족한 내용은 서울중앙도서관, 전북대 도서관, 군산대 도서관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철저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군산 마을의 성씨를 출간하게 됐다고 아. 합니다. 네. 그 혹시 군산에 그럼 집성촌이라고 했는데 성이 어떤 성씨가 주로 있는 건 혹시 아세요? 책까지 공부를 아, 못해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대본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예. 이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여기 방송이 나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아, 그래서 직접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또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예, 그분이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래요.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 여건이 되면 모시겠습니다. 저는. 네네네. 네. 아마 흔쾌히 오실 것 같아요. 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거는 네. 이런 책을 왜 만들려고 생각을 하셨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이 책을요. 네.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는 진짜 아까 20년 전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네. 이분이 그 하시는 일이 택시 기사시셨어요. 아. 모범 택시로 운영하시면서 20년 동안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외지인이 오셔가지고 군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곳이 있고,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군산이라는 소책자를 직접 아, 만드신 거예요. 이걸 사인도 받아오셨나요? 네. 이게 무려 2007년 5월 4일 날 만들었으니까 20년 예. 네. 훨씬 넘었죠. 그래서 이게 14판 인쇄까지 들어가고, 이게 본인 자비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네. 근데 여기는 진짜 빼곡하게 그림 하나 없이 이렇게 다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군산이라는 제목이 있듯이 본인이 사랑하는 군산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 책이 이 소책자에서 이 총서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그 네. 소책자가 사실은 계기가 되었나 봐요. 네. 네. 이게 사랑하니까 네. 자세하게 알고 싶고, 그거를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네. 그 책자 제가 알기로 처음 무료로 택시에서 배포하셨죠. 네. 자기 사비로 아, 만들어가지고 사비로 만드셔가지고. 손님들에게 계속 나누셔가지고 좀 알려주신 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게 2011년, 그러니까 11년 전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직접 그때 제가 군산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어요. 우연치 않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도 될 정도로 거기 안에는 택시 안에 컴퓨터도 있고요. 아, 잡지, 네. 신문, 영화 시간표, 안마의자, 네. 그러니까 진짜 노래방 기계, 그리고 문화 알림판 등 없는 거 빼고 다 있을 정도로 택시 안을 개인 사무실처럼 꾸며놓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고객을 위한 많은 정보를, 군산시의 많은 정보를 담아놓으셨더라고요. 보여주고 싶어서 택시 그리고 안에다가. 이거는 네. 뒷좌석에 꽂아놓으셨는데 가져가시고 보시고 싶은 사람 보라고. 근데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을 취재해야겠다. 그래서 어, 취재를 하게 됐고 어저께 그 이진우 대표님하고도 누가 먼저 취재했냐 얘기를 했는데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취재를 했다는 걸로 결론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분과 처음 알게 되신 건 11년 전에 네. 알게 되신 거네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2007년도부터 네. 군사를 사랑하는 책자를 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이 대단하시고 이렇게 생각만 하지 실천을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게 더 네. 대단한 네.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고요. 음. 네. 아까 이렇게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책자를, 저는 왜 못 봤을까요? 아, 못 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처음 봐서, 아, 위원님 택시를 안 타셔서 그래요. 네. 자가용이 있으셔가지고 저처럼 예전에 왔다 갔다 해서 네. 되게 네. 제가 첫 번째로 시작해서 그 뒤로 많은 신문사에 나오셨고 아. 방송도 한두 번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달리는 군산 백과사전이라는 별칭을 지었습니다. 아니 저는 참고로 네. 저분 그 군산은 저희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네. 직업이나 청소년 진로 관련 이야기할 때 제가 어쩌다 처음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그 각광받는 직업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어떤 직업은 근데 굉장히 고위층이지만 자살하기도 하고 고통받고 힘들기도 한데 이분은 자기 직업을 정말 가치 있게 하면서 손님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항상 밝게 그냥 네. 긍정적으로 삶을 사시는 거예요. 네. 저런 것도 만들어 가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관계없지만 자기 직업에 대한 가치나 소신들 이런 것들 잘 가지고 살면 저렇게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들 안내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런 공부를 나중에 해가지고 책까지 됐다는 것 이번에 들었어요. 근대역사 박물관 그 관장님이 계시잖아요. 김진규 네. 관장님이 예. 절대 안 놓아주신대요. 같이 일하자고. 아. 네, 그 정도로 이제 또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11년 전에 이 책을 만들다 보니까 군산시에서 군산과 관련된 한문을 많이 알아야 되는 순간이 많이 그렇죠. 네, 네.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택시 운전하시면서 한문을 급수 2급을 시험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앞에다가 종이 포스트잇으로 해가지고 운전대 앞에다 붙여놓고 한문을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문 경독도 배우셔가지고 한국 고전 번역 교육원 전주 분원도 졸업하시고, 네, 그리고 군산대 교육대학원도 졸업하시고, 그 10년 사이에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이 책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대단하세요. 네. 궁금한 건 저 책은 그러면 네. 뭐 어디서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살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비매품이고요. 네. 비영리 목적으로 만든 거고 근대역사 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연구관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어떻게 마련해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책은 사실은 두께도 두껍고 네. 상하권으로 있으면 네. 저희가 그냥 막 달라고 하기가 되게 미안한 네. 책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애정도 좀 들어가 있는 그렇다고 책이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차르신문에 네. 한번 실리고 나서 전화가 근대역사 박물관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 이 책 좀 구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네. 족보처럼 네. 가지고 싶은 사실은 계신가 좀 봐요. 궁금하기도 하죠. 나의 성씨의 유래라든지 이런 거가. 네. 그래서 그 근대역사 박물관에 가면 일단 볼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더 구하고 싶으면 이제 연구관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그래. 그러면 저희 방송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럼 제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한 달 전에 받았는데요. 제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한 5년, 6년 만에 왔는데 딱 이제 통합 저장이 돼 있으니까 네. 반갑게 받았죠. 그래서 드디어 책이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기자로서 이렇게 좀 더 벅차오르더라고요. 이게 취재원이
저도 한 곳에 있었고 그분도 한우물을 파셨고 그렇게 해서 5년 뒤에 다시 만나니까 예. 서로의 진가가 더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해서 제가 더 오히려 더 기쁘고 벅찼고, 이 책에 대해서 그 김준규 관장님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책은 오직 이상우 선생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군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예. 그리고 이 책의 가치는 미랄과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더하리라 분명 믿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군산을 사랑하는 사람의 열정과 수고가 묻은 가치 있는 책이 탄생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예, 군산을 사랑한 우리 이상우님이 담아낸 군산 마을의 성씨,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달그락 마을 방송의 컨셉에 맞는 분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그 이제 앞으로도 저희 달그락 마을 방송에서는요, 또 이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소개하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그 저희 달그락 마을 방송에 제보하고 싶으신, 또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박영미 기자님 인사 못 드리고 지금 어떻게 가야 되나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상우 선생님처럼 한우물 잘 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